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자, 오늘 게스트 모셨는데요. 게스트를 소개하기 전에 댓글을 하나만 먼저 읽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알고 있다는 착각편 들으시고 나나123456님께서 이런 댓글 남기셨는데요. 세 분 모두 재미있고 좋다고 하시니 꼭 읽어봐야만 하는 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류학에 대해서 굉장히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침 박평님 책도 나와서 같이 주문합니다. 몇 주 뒤 이제 그것을 보았어 방송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박평님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그 이제 그것을 보았어. 다 보았어? 저는 지금 읽고 있어요. 저도 읽고 있습니다. 네네. 네. 아직 스케줄은 안 잡았는데 조만간 박평 모시고 이제 그것을 보았어 특집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박평님 안 나오시면 뭔가 인류학 관련된 분을 모신 모양입니다. 네, 알고 있다는 착각이 그 인류학 시야, 엔스로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던 책이고 이제 다양한 사례들을 들어놓았던 책인데 그래서 마치 짝이라도 한 듯. 굉장히 오래전부터 기획한 것처럼. 네, 마치 짝이라도 한 듯. 책걸상에 인류학자를 한번 모셔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최근에 또 마침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책을 내신 인류학자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섭외 요청을 드려봤더니 오늘 또 시간이 되신다고 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오늘은 최근 휴전선엔 철조망이 없다라는 책을 쓰신 인류학자 강주원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휴전선엔 철조망이 없다. 일단 제목만 봐도 휴전선에 철조망이 있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휴전선엔 철조망이 없다라는 책을 읽고 있는 저를 보고서 우리 11살 동거인이 휴전선에 철조망이 있지 않아? 그치? 11살이랑 나랑 생각하는 게 똑같은 거구나. 아니,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 책을 꼼꼼하게 읽기 전에는 막연히 휴전선에 철조망이 있지 왜 없어? 라고 생각을 했었더라고요. 나도 요거 이제 제목만 보고는 비유적인 제목이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진짜 없네? 진짜 없어요. 물리적으로 없네? 라는 거를 처음 알았죠. 진짜 없고,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JSA 같은 영화나 최근에 645 같은 영화를 보면은 그것도 봤어요? 저는 안 봤어요. 저는 안 봤는데 예고편을 봤는데 1등 당첨 로또가 뭐 북으로 날아가가지고 그런 게 설정이잖아. 그 복권 가지고 막 남부 군인들이 설왕설래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예고편을 보면 거기도 그 이제 북으로 날아간 복권을 가지고 설왕설래하는 과정에서 비무장지대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막 속닥속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이 속닥속닥하는 비무장지대에는 철조망이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저도 영화는 안 봤는데 저도 예고편을 봤는데 거기에 보면 철조망이 휴전선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철조망을 한 줄로 임의로 설치를 해놨어요. 영화상으로는. 사실 근데 실제로는 그런 것도 없다라는 없는데 거죠. 그냥 아마 조사를 하지 않았겠어요. 영화를 만들 당시에는 없는데 없으니까 허전하잖아요. 네. 남북의 병사가 만나는데 철조망 하나 없다. 그래서 아마 영화적 상상력인가요? 한 줄로만 엉성하게 만들어 놓은. 그리고 JSA도 그 옛날 영화라서 이제 요즘 그 영화 얘기하면 이제 옛날 사람 소리 듣긴 합니다만은 그 영화에도 보면은 그 비무장지대 안에서 서로 순찰을 하던 군인들이 이제 만나가지고 처음에 인연이 엮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보면은 철조망 같은 건 없거든요. 예. JSA 공동경비구 영화 네. 재밌게 봤었는데 그거 2000년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남으로 2km, 북으로 2km, 총 4km의 비무장지대 안에 분명히 휴전선이 있긴 있을 텐데 사실은 그 휴전선을 지나가는 철조망은 없는 거죠. 예. 자, 이 책이 올해 8월 말에 나온 책인데 이제 차차 계속 얘기하겠지만 휴전선
DMZ 뭐 이런 관련 얘기가 주로 되어 있긴 한데 사실은 이제 압록강 두만강 전작 예. 과거에 쓰셨던 책들 얘기도 심심찮게 나온단 말입니다. 예. 일단 그 강주원 선생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실 테니까 좀 소개를 좀 해보죠. 지금 그 책날개에 보면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학위 받으신 게 2012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 문장은 2000년 여름부터 국경 지역인 중국 단둥을 포함해서 두만강, 압록강을 다니면서 북한 사람, 북한 화교, 조선족, 한국 사람의 관계 맺음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 2000년 여름에 뭔 일이 있었습니까? 석사 과정부터 이제 현지 조사를 다녔던 거죠. 예. 2000년에 예. 석사 대학원생이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인류학자로서 강주원 박사님의 현장 조사 무대는 중국 단동과 압록강, 두만강 예. 그 북중 경계 지역. 지역이 조중- 첫 경험이었습니다. 네. 저의 현지 조사 인디아나 존슨의 주인공으로 착각하고 갔던 게 2000년 8월달.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북중 국경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서는 조중이라고 하나요? 조중은 북한 쪽의 입장이고 이제 저는 중국 쪽에 있었으니까 중조 국경이라고. 중조 국경. 그 인디아나 존스 박사 말씀하셔가지고 예. 그런데 일단 외모는 뭐 인디아나 존스 박사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죠. 전혀 그냥 어디 저 도서관에서 네 책만 보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 그러세요? 현지 조사 인류학 일단 근데 죄송하지만 석사 시작했는데 박사 학위 받을 때까지 되게 오래 걸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인류학은 원래 오래 걸립니까? 빠른 편입니다. 제가 그 정도 걸렸으면 석사와 박사 정도를 합했을 경우에 합해서 12년 걸렸는데 이게 빠른 보통 거라고요? 8년 정도면 빠른 거고 10년 전후 사회학과도 그 정도 걸리고요. 예. 걸리는 편입니다. 요즘 그렇죠. 금방 네, 하시는 분도 계시긴 계셨지만 그러니까 코스워까지 하면은 보통 뭐 석사 2년, 박사 2년에서 3년 그리고 논문까지 쓰는 것까지 염두에 두면은 그한 6년 뭐 7년 노 10년에서 한 15년 정도는 훌쩍 가죠. 왜냐하면 뭐가 하나 피크하면 한 학기가 그냥 지나가니까 평균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걸린 시간은 그 어쩌다가 이제 인류학을 택하신 이후에도 예. 그것부터 여쭤봐야 되나? 인류학은 어쩌다가 시작하시게 됐습니까? 되게 저 부잣집 저 아들들이 하는 예. 과목으로 알고 있는데 아 저는 또 학부는 독일어를 전공했는데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 우연찮게 이제 인류학이라는 학부 다니면서 특강을 듣게 됐습니다. 뭐 영화 비평을 할 때 그 당시에 90년대 늘 문화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게 나와서 아 영화 비평을 하는 학문이 인류학의 학문이구나. 진짜 너무나 적게 조금만 알고 무턱대고 용기 있게 이제 석사 과정에 이제 지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인류학에 대해서 아는 건 잘 없었는데 뭔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역사에는 관심이 있었어요. 음. 현대사. 왜냐하면 제가 지리산 자락에서 자랐기 때문에 빨치산 이야기도 참 많이 들었고 저희 집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마지막 빨치산 정순덕 그분이 숨어있던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현대사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역사 쪽은 제가 대학원부터 다시 공부한다라는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네. 근데 인류학은 뭔가 개론 수업 정도밖에 안 들었지만 그게 어쩌다 보니 연이 나와가지고 지원을 하게 된 아주 무모한 결정을 했죠. 그러면 이 조중 국경, 중조 국경 이 동네를 주로 이제 현지 조사의 어떤 예. 타겟으로 설정한 이유는 뭐예요? 2000년에 처음으로 두만강에 갔을 때 이제 그 당시에 북한에서 나온 청소년들의 키와 몸무게를 재는 프로젝트에 제가 조교로서 참여를 했었거든요. 아.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두만강 바로 옆에서 누워 잤었고,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저 강 건너로 누가 건너가는 모습이 보이고 그 사람이 건너오고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 조선족 분이 저한테 강 건너의 사람들하고 숟가락과 젓가락이 몇 개인지 알고 지낸다. 막 그 이야기 처음 들었어요. 2000년에. 예, 그 이야기 들었는 순간 국경이라는 것이 내가 알고 있었던 것하고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 그냥 가슴속에 가지고 있고 이제 다시 한국에 와서는 한 3년 동안 북한에서 오셨던 그 당시엔 탈북자라고 표현을 했죠. 그분들을 만나면서 이제 석사 논문 썼었고요. 예. 압축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풍선 날리시는 분들 네네. 이 대부분 2000년 초반에 제가 만났던 분들이에요. 예. 요즘도 날립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에요. 제가 2000년 초반에 그러니까 만났던 요즘도 분들. 날리고 있어요? 한 달 그분들은? 전에도 아마 뉴스에 나왔던 걸로. 예. 그런 분들하고 이제 알고 지내면서 이제 인류학의 맛을 알게 됐고 그래서 박사 과정에 더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두만강 예. 처음 가셨을 때 예. 사람들이 이렇게 강을 건너왔다는 게 뭐 어떻게 건너요? 다리가 있어요? 아니요. 그냥 헤엄쳐서? 헤엄쳐서 왔다 갔다 한 그렇게 일상적인 모습을 폭이 보는 어느 거죠. 정도나 그렇게 되는데요? 가- 가까워요? 제가 약간 중상류 지역이었기 때문에 한 2, 30m 폭? 2, 밖에. 30m면 한강의 뭐 반의 반 정도밖에 안 한강은 되잖아요. 900m 1km 정도 되죠. 잠수교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2, 30m면은 반의 반의 그게- 반의 반이 아니 하나? 2, 30m면은 저기잖아요. 그 수영장 그게 그러게, 25m니까. 그러게. 두만강에서 늘 큰 강만 있는 게 아니고 한강도 저 상류 쪽에 올라가면 좁은 지역이 있듯이. 건너가면은 그냥 뭐 거기 군인 없고 그냥 예. 그 아니 당시에 그 정도면은 그런 내 모습이었죠. 수영 실력으로도 건너갈 수 있겠는데. 예. 난 안 돼. 이게 뭐 걸어갈 수 있는 무릎 정도의 높이도 되기도 하고 맞다. 예, 그 그런 지역이 깊이도 굉장히 얕은 좀, 곳이 있죠. 모든 곳이 다 깊지는 않으니까 뭐 지뢰 같은 거 없습니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국경이면 무조건 약간 철조망 쳐 있고 지뢰 같은 거 왜냐하면 있고. 거기는 아니 기본적으로 사이가 좋은 나라 국경에는 아무것도 없지. 어. 아니, 강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그 탈북자들 자꾸 북한에서 중국으로 건너가니까 예. 막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예. 그래. 막 감시하고 막 총 맞아요. 쏘고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못 가게 하잖아. 그러면 북한 사람들 중에 맘만 먹으면 다 그냥 강 건너서 중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2000년대 전후에는 그랬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좀 어. 분위기가 약간 달라진 측면도 있지만,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제 97년에 탈북을 한 가족들의 이야기를 뭐 SBS인가 그쪽에서 방송도 나왔는데 가만히 듣다 보면 참 힘들게 넘어왔다는 표현들을 해요. 근데 중간중간 보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영상상에도 저쪽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앞뒤가 안 맞는 내용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대목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굉장히 힘들게 국경을 건넜다고 우리 전제가 되어 있잖아요. 수영을 잘 못했나 봐요. 힘들게 건넌 거는.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그 중국으로 건너와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게 힘들지. 정작 북한에서 중국으로 건너가는 것 자체는 전체 모습은 아니다라는 그럼 거죠. 예. 강 선생님은 수영 못 하십니까? 그 당시에는 못했고요. 지금은 좀 할 줄 알고요. 그럼 지금 그 살짝 건너갔다 오시는 그 그 강 기슭까지는 마음 먹고 가도 그게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근처까지는 가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배 타고 가기도 이 책을 하고. 보니까 그 두만강이나 예. 압록강은 그 강 사이에 딱 이렇게 경계가 되어가지고 마치 뭐 여기까지는 중국 구역, 여기서부터는 북한 이게 막 구역 이래서 부표가 쫙 놓여 있고 불표에 뭐 놓여 이런 있고 거. 막 배는 못 건너가고 이런 예. 게 아니라 그냥 그건 그냥 공동으로 그냥 이용을 공유, 한다면서. 공생, 공존하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중국 배를 만약에 강주원 선생님께서 타고 거의 그냥 북한 국경 따라서 국경 따라서 그냥 가도 간변에 배가 정착을 했고 제가 내린 다음에 배 위에 손만 얹고 있으면 아직까지는 월경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아 북한 땅에 발은 내려도 배 위에 손이 배에 하나 손만 있으면 얹고 있으면 거기까지는 괜찮다라는 거지. 그거 해보셨어요? 예. 이 정도는 하죠. 그냥 그건 제가 뭐 의도적으로 해본 게 아니고 그 지역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이니까 예. 거기에 녹아져 있으면 저도 자연스럽게 손을 할 수 있는 직접 거예요. 대지 않고 이렇게 예. 끈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은 압록강이나 두만강에서는 뭐 이렇게 중국 배, 뭐 북한 배가 막 서로 그냥 옆에서 그냥 뭐 만나기도 하고 거기에서 물물 교환도 이루어지는 거고 다양한 삶이 존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그 배 타고 북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혹시 문제 생겨가지고 물에 빠지면 옆에 가던 중국 사람들이 건져주고 뭐 이러겠네요. 그 지역 사람들은 서로 다 알고 지내니까 다 이웃 사촌을 지내고 언어는 뭐가 돼요? 한족들도 그 지역 사람들은 이제 조선어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워낙 북한 사람들하고
접촉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은- 예를 든다라고 하면 네, 죄송하지만 북한 사람들이 잡은 민물고기를 예. 받아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서 중국 쪽에서 매운탕을 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접촉이 많은 거죠. 예.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이제 말은 할 줄 아는 한족들도 많은 거죠. 그러면 북한 어부들이 두만강이나 압록강에서 고기를 잡은 다음에 그걸 그 중국 쪽 식당에다가 이렇게 떼주는 거예요? 그런 그리고 개념인 돈을 거죠. 그래서 예.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하는 사람들도 존재할 수 있는 그냥 그거 경제 구조라는 공동체네. 그러게. 그런데 그런 공간에 자꾸 한국 사람들이 가서 경계를 짓는 모습을 보이는 거, 선입견을 가지고 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책에 좀 잠깐 나옵니다만 단둥이라는 국경 도시. 단둥은 이제 신의주에서 예, 강 건너면 단둥인 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느 게 맨날 오른쪽 왼쪽인지 두만강이 오른쪽 북쪽에 저희가 이제 바라봤을 경우에 오른쪽이 두만강,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왼쪽이 두만강, 압록강. 왼쪽에 있는 게 압록강. 예. 아니 그걸 헷갈리면 어떡해요? 지리강강 그 이제 단둥하고 신의주는 압록강 하류. 예, 하루에 한 1km 정도 강폭이 되죠. 거긴 좀 넓구나. 거기는 그러면은 우리 한강으로 따지면 거의 비슷한. 장수교 한강 비슷한, 정도 예, 1km. 거리네요. 그러면 그 단둥에서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면서 여러 가지 예. 연구를 하신 걸로 예. 되어 있는데 그 단둥에는 한국 사람도 있고 예. 북한 사람도 있고 예. 합법적으로 나와 있는. 중국 사람 당연히 있고 예. 근데 그 중국 사람 중에 중국 조선족이 또 있고 있는 거죠. 북한 그리고 화교도 있고. 북한 화교. 북한 화교가 단둥에 있다는 거는 국적은 북한인데 이 인종적으로는 중국 사람인 사람이 고향이 중국에 북한 와서- 사람인 거죠. 고향이 북한인 중국 사람.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한 사람, 고향이 북한인 중국 사람, 예. 그리고 중국인인데 조선족, 예. 그리고 한국 사람. 예. 그거를 북한- 지금 북한 사람, 북한 화교, 조선족, 한국 사람 이렇게 예. 네 근데 부류로 이제 강조 선생님은 그러면 국가보안법이라는 굴레가 있기 때문에 이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북한 화교, 조선족, 한국 사업가나 한국 노동자들이랑은 교류를 하고 예. 그다음에 북한 사람이랑 교류를 하려면은 약간 간접적으로 교류를 하는 식으로 현지에서 북한 화교도 국적은 북한 아닙니까? 여권은 중국 국적. 중국 국적. 북한 뭐, 출신의 예. 중국 국적. 해외동포 북한에 살고 있는 중국 사람인데 해외동포라고 해야 될까요? 중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 연배에서는 주현미 선생님을 이야기해야 네. 될까요? 아니면 네. 이영복 선생님을 예를 들어야 될까요? 네, 뭐다 알죠. 그분들이 뭐. 남한 하교신 거죠. 예. 음. 이영복 선생님은 이제 최근에 국적을 바꾸신 셈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이지만 원래는 남한 하교신 거죠. 한국에 있는 화교들 중에도 상당수는 중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있으니까.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태생적인 근원은 같다라고 봐야 되고 강복 이전에는 북쪽에 화교들이 더 많이 살았었어요. 근데 강조원 박사님 그러면은 단둥에서 실제로 북한 예. 사람이나 북한 화교나 조선족이나 한국 사람이 외모로 구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리고 또 심지어는 대부분 중국말이나 아니면은 예. 그 한국말을 하는 한국어를 거죠. 예. 사용하고 또 주로 그냥 서로 교류가 많은 예. 사람들은 한국말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기 예. 때문에 한참 이렇게 뭐 같은 자리에서 식사하다가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북한 사람이고 뭐 그런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겠네요. 있을 수 있는 거고 한 201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에서 많은 부분이 좀 여유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좀 표현이 이제 거치지만 그래서 북한 사람들을 좀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던 시기였고요. 한 2010년부터는 조금 까다롭게 원래는 신고를 해야 되고 사전 신고, 사후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을 전혀 못 만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한국의 법이 80년대 후반에 노태우 정부 시기 이후에는 어떤 제도상의 신고라든가 그런 걸 거치면 북한 사람들을 한반도 바깥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예. 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그 강 박사님은 알고 지내는 북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2010년 전에 경험담은 책에다가 솔직하게 얼마든지 쓸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은 국가보안법이라든 등등에 안 걸리는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지만 2010년 이후에는 하나하나 좀 고민을 해봐야 돼. 내가 이 부분에서 만났다 안 만났다를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공식적으로는 2010년 이후에는 만나지 않은 걸로. 예, 그러니까 책에서는 상상을 한다라든가 나는 안 만나 제가 경험했더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묘사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이 한국 사회입니다. 자, 오늘의 책은 휴전선엔 철조망이 없다. 이제 휴전선 비무장지대 이야기가 주로 있는데 자꾸 이제 단독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일단 재밌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게 그 강조원 선생님께서 휴전선에 철조망이 없다 책 내시기 전에 2013년에 나는 오늘도 국경을 만들고 허문다라는 책을 내셨고 2016년에 압록강은 다르게 흐른다. 그리고 2019년에는 압록강은 휴전선 넘어 흐른다. 이러면서 특히 두 번째, 세 번째 책에 그 단둥에서 강조원 선생님께서 직접 오랫동안 교류했던 북한 사람, 북한 하교, 조선족, 한국 사람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단둥을 방문하지 못하니까 이 인류학자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신 게 그 남한과 북한의 접경 지역인 휴전선, 특히 임진강 언저리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신 다음에 책을 쓰신 게 이 책이고. 이 책은 그 코로나 없었으면 안 나왔겠군요.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저는 그냥 기회만 되면 무조건 압록강 두만강을 간다가 됐기 때문에 코로나 전에는 한 2달에 한 번꼴로는 가는 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류학은 한국에서는 안 확실히 돈이 많이 드는 갔었죠. 학문. 예, 돈이 많이 들죠. 예. 집이 좀 사셨나 봐요. 그러니까 근데 제 자랑은 아니지만 한 그동안 가면서 제 돈 들여서 가본 적은 없어요. 한 최소한 단기로만 갔다 온 것도 한 50번이 넘는데 예를 든다면 연구비를 통해서 간 경우라든가 선배 인류학자들한테 욕을 얻어먹었지만 이제 연구자로서 품위가 없다라고 하지만 가이드를 한다든가 아니, 어떤 10명, 20명의 어떤 모임에서 같이 가자라고 하면 저는 기꺼이 같이 갔습니다. 가서 네. 안내도 해주고 관찰도 하고. 관찰도 하고 그렇기 그리고 때문에 또 제 틈틈이 돈 그리고 뭐 저녁에는 예. 뭐 자유시간 주고 예, 또 거기 예. 이제 교류하던 지인들 만나서 예. 뭐 이야기도 듣고. 단둥은 직항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심양하고 대련 쪽으로 한 2-3시간 거리에 공항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직항이 한 번 정도는 있었어요. 바로 단둥에 예. 또 공항이 있긴 하지만 한 번 정도 있었습니다. 예. 중국어도 그럼 하세요? 중국어를 배우려고 처음에 이제 15개월 살 때 이제 배웠었는데 중국어 학원에 갔더니 같은 반에 북한 이제 학생이 같이 수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중국어를 그 순간에 열심히 외우기보다는 저 친구하고 말 한마디 해보 이게 더 저한테는 절실했기 때문에 중국어는 못한다는 말씀을 그렇게 길게. 예,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럼 북한 말은 잘하십니까? 제가 그런 재주가 없어서 못하지만 최소한의 그분들의 어떤 느낌, 억양 그런 것들이 뭘 의미한다는 정도는 그래도 한 20년을 만나다 보니까 더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저 말씀은 이제 북한 억양으로 말씀해 보세요. 이런 요청은 하지 마라. 이런 뜻인 일 거죠. 없습니다. 뭐 그 정도밖에. 단둥은 인구가 얼마나 돼요? 시내 인구 한 80만에서 한 100만 정도. 야. 워낙 중국은 그의 개념이 좀 크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예. 근데 그 단둥에 그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북한 사람이라면서요. 이제 소수 민족이라고 해야 될까 그 중국 한족 외에는 뭐 가장 많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한 10만 명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 90만 명, 100만 명 중에서 한 10분의 1 정도는 북한 사람. 예, 그 정도까지도 뭐 추론할 수 있는 시내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그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메이드 인 차이나로 되어 있는 옷이나 신발을 뭐 백화점이라던가 마트 같은 곳에서 살 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뭐 겨울에 무슨 뭐 노스 땡땡이라든지 뭐 그런 유명한 상표가 메이드 인 차이나로 백화점 같은 데서 비싼 값에 팔잖아요. 근데 그때 그 메이드 인 차이나를 따져 보면 그게 단둥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 단둥 공장에서 그걸 만든 사람들은 대부분
단둥에서 거주하는 북한 해외 노동자. 해외 노동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전에 책에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알게 모르게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입고 신고 뭐 쓰는 여러 가지 물품들의 상당수가 중국에 있는 북한 해외 노동자가 생산한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그 높다. 역사가 한 10년 넘었고요. 북한에 있는 노동자들이 만들었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로 한국에 들어온 케이스는 역사적으로 따지면 한 20년이 넘고요. 근데 뭐 그거는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만들었어도 메이드 인 차이나는 맞잖아. 메이드 인 합법적인 거죠. 차이나는 맞죠. 네. 네, 아니 뭐 합법적인 거죠.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도 예. 메이드 인 코리아인 거랑 뭐 예. 똑같은 거니까. 책의 시작이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 드라마가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현실에 가까운 거다 이게. 예. 이게 무슨 택도 없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오히려 현실보다 못하다. 일단 저 앞부분에 요 글을 배치한 거는 일단 훌륭하신 것 같은 게 이거 서점에서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가 사랑의 불시착 얘기 쫙 읽다 보면 이 재밌는데 이거 사야겠어 이런 느낌이 막 드는데 정말로 북한 이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게 사랑의 불시착하고 뭔가 비슷한 측면이 많이 있어요? 해외에서 살고 있는 모습들은 기본적으로 남북의 사람들이 만난다라는 지점에서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30년의 역사가 있거든요. 80년대 후반부터는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남북의 사람들이 만날 수 있었고 북한 사람들이 폐쇄적인 국가라고 해서 아무도 안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부터 뭐 전후에도 그렇지만 꾸준히 나오는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만남의 이제 케이스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랑의 불시착을 보면 그 유학생 신분인 현빈 북한의 현빈과 그리고 스위스로 여행을 간 손혜진이 다리에서 만나죠. 그 둘이 결국 결혼했잖아요. 둘이 결혼을 했죠. 예. 예. 그 스위스에 있는 유명한 관광지 다리에서 예. 만나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30년 동안 너무나 많이 쌓여왔죠. 음. 쌓여왔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그 저는 많은 분들이 그 사랑의 불시착을 판타지로 생각했던 게 거기 이제 북한 사람들의 생활 수준 같은 게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높고 그 남한이랑 굉장히 밀착되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강존생이 보기에는 그것도 그다지 과장된 게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시는 거죠. 실제로 알고 있는 걸 염두에 두면은. 그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사람들의 기준은 그런 면도 있지만 또 내부에서는 네. 워낙 지금 다양한 측면들을 보여주는 거죠. 현재 북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면도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한 사람들의 이미지가 90년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 이미지를 또 보여주려고 좀 애쓰는 장면들도 나오기도 하고. 그 책의 앞부분에 보면은 아마 이게 다이슨 청소기 같은데 예. 그 단둥에서 신의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노동자들이 보통 들어가나요? 아니 어떻습니까? 이제 북한 해외 노동자 같은 경우는 최근의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갔다 와야 되는 케이스가 존재를 하는 거고요. 북한 해외 노동자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 주재원, 무역 일꾼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으로 따진 바이오들처럼 그런 분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그런 분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중국에서 북한으로 단둥을 통해서 다리만 건너면 신의주로 들어가니까 들어갈 때 여러 가지 물건들 손에 이제 뭐 다이슨 청소기 같은 거 이제 들고 들어간다라는 거죠. 어떻게 아셨네요? 제가 땡땡 이해했었는데. 그 북한으로 물건을 보내는 거, 뭐 남한 물건을 북한 사람들이 사는 거 이런 게 생각보다 굉장히 쉽다. 이런 표현을 이제 글에 많이 쓰셨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랑의 불시착에서 결국에는 헤어지잖아요. 손혜진이 남쪽으로 오니까. 근데 손혜진이 남쪽에서 북쪽 사람들에게 선물을 보낼 수가 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내요? 기본적으로 한 이틀이면 서울에서 평양으로 갈 수 있는 정식 구조가 있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하지만 인편으로 보내는 방법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해요. 정식 구조랑 인편이 어떤 정식 게 있나요? 구조는 저희 한국 사람은 일단 안 된다라고 보겠지만 뭐 외국의 유명한 택배 회사들을 통해서 이제
때로는 기사화되는 것도 있어요. 주소가 잘못 적어서 한국에 와야 될 건데 저 노스코리아 쪽으로 갔다라는 기사가 한두 번 뜨기도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정확한 주소를 알면. 제가 예를 들어서 예. 평양에 있는 예. 뭐 강모 씨한테 예. 뭘 보내고 싶어요. 예. 그러면 아마존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이렇게 결제해갖고 주소를 평양 주소를 예. 쓰면은 그게 가요? 가긴 가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국가보안법이라는 것들 등등 여러 가지를 한 번 정도 고민을 해야 되지만 한국 사람이 한반도에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미국에 있는 재외동포라든가 재외국민들은 국가보안법을 신경 쓰지 않고 그런 것들 보낼 수 있는 구조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서비스로 가장 유명한 건 책에서도 예. 언급하셨지만 DHL이 예. 아 그러면 제가 미국에 사는 제 지인한테 예. 부탁해서 예. 거기다가 뭐 $100 이렇게 예. 보내주고 예. 그 친구한테 야 평양에 있는 내 친구한테 뭐 좀 옷 좀 예. 보내줘 이러면은 거기서 주문하면은 그냥 간다는 거죠. 예,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70년의 역사를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보기도 하고 최근에 방송에도 나왔던 게 탈북은 되게 힘들게 이야기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북한의 가족들이 미국에 있는 이모한테 할머니한테 편지를 썼다라는 내용은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제가 한국에 있지만 단동에 있는 조선족, 화교 뭐 그런 분들하고 아니, 알고 지내는. 그래요. 제가 뭔가 제 돈 들여가지고 뭐 미국을 통하든 뭐 일본을 통하든 어떻게 해가지고 물건을 북한으로 보내는 거는 뭐 어떻게 하면 가능할 것 같긴 해요. 예. 거꾸로 그 북한 사람이 한국에서만 파는 어떤 물건을 사고 싶다 자기 돈으로 예.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예를 들어서 그 예전에 강주원 선생님께서 저한테 아마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그 북한 사람이 한국 홈쇼핑을 보다가 예. 키 크는 예. 아, 약이요? 약 그 그걸 효과 없는데. 주문에 한때 유행했죠. 사고 싶어가지고 강조 선생님이 내일 단둥 들어가는데 그거 사가지고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식의 경로로 가는 저는 건가요? 많이 사가지고 갔죠. 근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보안법을 피해 가는 게 아니고 합법적으로 전 조선족한테 그 선물 이제 전달을 하죠. 예. 그러면 그 조선족은 북한 사람한테 전달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뭐 신의주 같은 곳에서 무슨 위성 그 접시 같은 게 있는 겁니까? 아니 단동에 나와 있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10만 명이지만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다 TV 볼 수는 있는 건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주재원들만 해도 3,000명, 4,000명이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유롭게 뭐 홈쇼핑을 TV로만 보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고 컴퓨터로 얼마든지 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감시망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한국 홈쇼핑을 보다가 지금 저기 뭐 CJ 홈쇼핑에서 나오는 어떤 상품 그거 결제는 자기가 없으니까 계좌가 옆에 옆에 있는 친한 친구 조선족이라든가 화교한테 단둥에 있는 사람들 얘기인 거죠? 예예 그렇죠. 평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예. 우리 홈쇼핑을 보고 물건을 그거는 이제 주문하기는 좀 쉽지 평양에서 않고. 단동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단동에 나왔을 때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고 예, 그런 거죠. 예. 근데 한국에서 서울에서 물건이 평양까지 가는데 이틀밖에 안 걸려요? 이틀 정도 걸립니다. 빠르면 신의주 같은 경우 뭐 하루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비행기에 타고 인천공항에서 이제 단동에 가면 점심 때쯤 도착할 수 있거든요. 가까우니까요. 네. 네. 점심 때쯤 도착을 하면 신의주는 뭐 차편이 자주 있으니까 바로 넘어갈 수 있고 평양까지 가는 기차는 그 다음날 아침 10시 기차를 타야 돼요. 네. 평양에 5시는 도착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이틀이 안 걸리는 거죠. 이틀이 안 걸리네요. 뭐 그러니까 재미로 뭐 한번 보내볼까? 아니 홈쇼핑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편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산 가족들이 앞으로 서신 교환을 하고 영상으로 만나고 막 그런 이야기를 늘 명절 때나 지금 최근에 통일부 장관이 나와서든 늘 이야기하거든요. 거기 미래형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하지만 이산 가족이 지난 30년 동안 서신 교환을 12,000건 넘게 했거든요. 그게 통일부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남북의 이산 가족이 서신 교환을 안 한 게 아니고 12,000건의 통계에 잡힌 것만 해도 그 정도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남북의 만남이라는 게 휴전선만 생각하면 안 보이지만
한반도 바깥을 연결하면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 책 예. 읽으면서 그 대목도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라고 고개를 예. 약간 갸우뚱했었는데 그 북한에 들어가신 분이랑 예. 북한에 들어간 그 중국의 조선족 사업가랑 예. 남쪽에 있는 강조 선생님이 예. 그 중국 채팅 메신저로 예, 예.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했다고 예. 예. 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건 이제 북한이랑 남한이랑 거의 북한에 있는 조선족 사업가이긴 하지만 다이렉트로 커뮤니케이션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북한에 통용되는 전화기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본인의 전화기를 가지고 있었던 그렇죠, 케이스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로밍. 네, 로밍 로밍.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케이스는 뭐 북한에 갔던 분들은 많이 경험했던 케이스죠. 근데 최근에는. 대한민국은 사실상 섬나라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는 다 세관이라는 걸 거치고 짐 검색하고 예. 여권 보여주고 도장 찍고 이게 예. 필요한데 지금 북한하고 중국 국경에서는 그런 절차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저 EU 유럽 국가들 국경 넘어갈 때처럼 그냥 넘어갑니까? 기본적으로 세간의 제도는 똑같습니다. 그냥 몇 킬로 이상 못 가지고 간다라든가 담배를 몇 볼을 못 가지고 간다 막 그런 것들은 다 있지만 저도 중국하고 한국 오고 갈 때는 이런 말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담배를 한 10보루 정도씩은 사가지고 들어오거든요. 뜯어가지고 이제 오면 세간에서 안 걸립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인천공항에서 면세점에서도요. 10보루 사면 10% 할인해줘요. 원래는 한 보루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써 있거든요. 10보루 사면 아니 10% 한 보루밖에 안 되는 건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이야기니까. 근데 거기 판매할 때도 원래 한 보루밖에 못 사게 되는 건데 거기에 딱 카운터에 보면 10보루 사면 10% 할인해 준다는 제도가 있어요. 그걸 조금 잘 활용하면 담배를 10보루 대신 뜯어가지고 와야 되는 것처럼 그 융통성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따이공이라고 하잖아요. 대신 보따리 장수. 우리나라 그 저 면세점에서 화장품 잔뜩 예, 예, 사가지고 예, 예. 중국 갖다 파는. 예. 그러면은 그 북한 사람들한테 물건을 파는 따이공 같은 존재도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존재가 당연히 있었던 것이죠. 예. 어떻게 보면 인천에서 단동으로 가는 배가 98년부터 존재를 합니다. 강 선생님이 그 50번 넘게 이렇게 단동을 오가면서 예. 뭐 이렇게 물건 좀 비행기 표를 벌기 위해서 예. 비행기 물건을 표라기보다는 좀 떼다가 팔고 이런 건 아니시고요. 아예 경험은 여러 번 했어요. 배를 탈 경우에 이제 저 같은 경우 배를 타고도 가보셨어요? 예, 인천에서 단동으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그럼 예. 얼마나 걸려요, 시간은? 오후 5시에 타서 그다음 아침 9시에 그게 거리상은 가까운데 그쪽 세관 문 여는 시간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아침 9시에 약간 속도를 좀 천천히 천천히 가는군요. 그런 배를 저 같은 경우는 지인들하고 한 20명 정도 한 번은 갔었어요. 갈 때 이제 한국에 있는 커다란 밥통을 20개를 가지고 갔었어요. 예. 쿠쿠밥통 말씀하시는 아니 거예요? 그보다 그게, 좀 그게 돼요? 배에서는 또 그게 더 용량이 커요. 예, 개인적으로 들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어떤 그게 따이공의 기본 원리인데 예. 그런 이제 식당에서 쓰는 큰 업소용 업소용. 예, 그 그걸 20개를 갖고 가서 팔아요, 그러면? 판 게 아니고 원래 부탁을 받은 거죠. 어떤 조선족 분한테 아니면 단동에 있는 분한테 그걸 좀 갖다 주면 그분들은 그러면은 북한을 염두에 두고서 그 부탁을 한 예, 겁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오면 너희들 친구들이 20명이 오면 내가 북한 식당에 가서 쏘겠다. 그러면 뭐 이왕 가는 김에 그거 하나 들고 가는 거는 뭐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원가에 저 돈은 받으시고. 아니 그 비용은 주죠. 예. 저한테 그 구입할 비용은 줬고. 그러니까 20명이 일행이니까 그냥 한 명이 하나씩 그냥 들고 짊어지고 가신 거군요. 예, 예. 아. 그래가지고 단동에 가서 저희한테 특별히 전달했고. 진짜 따이공과 다른 거는 이제 마진을 많이 붙여가지고 팔아서 뭔가 예, 큰 그거는 이득을 보는 게 아니었고 아니라 간접 경험. 응. 관계를 유지하고 예, 뭔가 예. 다른 이런 차원에서 편의를 제공한다. 아니 근데 그분도 진짜 20개를 어떻게 가져오려면은 꽤 비용을 들여야 될 건데. 딸공한테 정식 비용을 뭐 한 개당 한 5만 원이든 10만 원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진 찬스 예. 통해서 10만 원 주고 수수료 줘야 되는데 네. 그냥 밥 한 번 사고 치우는 예, 거니까. 나중에 돈이 더 들긴 들었지만 밥을 저희가 술을 많이 먹어서 그 만약에 우리가 어디 저 신의주 같은데 식당에 딱 들어가면 예. 우리 저 상수동에서 식당에서 쓰는 커다란 밥 짓는 밥솥하고 예. 똑같은 게 거기 있을 수도 있네요. 예 그런 거죠. 예.
아니 단둥의 어떤 한국 분은 그릇이라든가 다양한 걸 파시는 분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지금 북한에는 자기가 판 냉면기가 한 2,000개가 넘는다라는 야.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 드리는 건 그 사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전작들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전작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의미도 있고 예. 또 하나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예. 그 두만강, 압록강 그 조중 중조 국경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북한 또 이 남한의 이 교류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걸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다는 걸 좀 확인시켜드리고 싶어서. 30년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역사가. 청취자들이 혹시 이런 생각 하실지 몰라서 제가 대신 예.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그 중조 조중 국경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렇게들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예. 거를 우리가 아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네. 있다. 그래서 책으로 쓰시고 이렇게 많이 이 강의도 하시고. 많이 듣던 질문인데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일단은 저는 늘 이야기하는 게 한반도를 제외한 지역에 한국 사람보다 북한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가 있다. 그 사실 하나만을 알게 되면 많은 것들을 이제 다시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엔스로 비전이네 그것도. 예, 네. 예를 든다면 단동에 10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있다. 그건 한국 사람보다 많이 있는 거죠, 존재를. 그러면 예를 들면 국제시장이나 영화 같은 경우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우리가 파독 강부와 간호사가 총 인원이 2만 명이거든요. 10년 동안. 예. 10년 동안 누적이 2만 2만 명밖에 명이에요. 안 돼요. 그래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한 편이 만들어졌는데 단동만 놓고 보더라도 연 인원 10만 명이에요. 해외 노동자들이. 파독 강부와 간호사 같은 연 인원이라기보다는 그냥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10만 명. 체류하는 거죠. 네. 예. 10만 명입니다. 그렇다고 치면 지금 북한에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주인공이 뭐 100명도 넘는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의 경제 어려움은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그 사실만 알고 있어도 많은 것들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국제시장에 해당하는 북한판 영화는 예. 북한의 시장 이름을 몰라가지고 신의주에 예. 있는 제일 큰 시장 뭐 이런 거 뭐 이름 그런- 뭐 예. 없습니까? 뭐 신의주 시장 정도 되겠죠. 신의주 예. 시장, 뭐 대동강 시장 이런 거. 주인공이 한 100명도 넘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북한 경제가 한국 사회가 생각하는 만큼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북쪽에 있는 국경 이야기 너무 재밌어서 정작 예. 책에 나오는 시작도 안 한 것 같은데. 휴전선 얘기는 시작도 안 하고 오늘 일부를 마쳐야 될 것 근데 같은데. 휴전선에는 철조망이 없다가 그 프롤로그랑 에필로그가 다 단둥 이야기로 시작해서 맞아요. 단둥 예. 이야기로 책에 끝나기 단독 얘기도 때문에 많이 나옵니다. 예. 이 책도.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에 더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압록강은 다르게 흐른다 2016년 책, 또 압록강은 휴전선 넘어 흐른다 2019년.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훌륭한 책입니까? 하나 골라주시죠. 대중적으로 쓰여진 건 두 번째 책인 것 같습니다. 압록- 강양구 기자님이 신경을 써주셔서 압록강은 다르게 흐른다. 예. 압록강은 다르게 흐른다. 요 책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휴전선엔 철조망이 없다. 진짜 왜 없는지, 그럼 예. 철조망이 없으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철조망, 맨날 보는 그 철조망, 그건 도대체 뭔지 이런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댓글 하나 소개하라고 YG가 챙겨왔는데요. 똘망이님, 책걸상 방송을 틈나는 대로 듣고 있는데 이번에 소개하신 책 타자 철학은 최고로 구매욕을 자극합니다. 근데 온라인 서점 가보니 가격이 좀 세더군요. 크크. 그렇지만 사겠습니다. 책걸상을 계속 듣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YG님의 책과 방송에 대한 진지함과 성실함입니다. 그냥 읽어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책과 관련된 정보들을 공부해 오시고 그것들을 청취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자세가 저는 좋고 저의 독서에도 큰 자극이 됩니다. 그리고 JYP님의 편안함과 의외의 곳에서 보이는 예리함과 솔직함이 저를 웃게 만듭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유,
그냥 무심히 읽고 있었는데 YG와 JYP에 대한 많은 그 찬사 이런 게 네. 들어있군요. 의외의 곳이 뭔지 궁금하네요. 굉장히 전혀 예리하지 않아 보이는데 인간이 가끔 예리한 얘기를 하나 보죠. 아니 의외의 곳에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의외의 곳 어디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박사님. 예.